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야당이 장관 후보자 2명과 또 청와대 수석들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 청와대가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불통수석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다고 가세했고, 민주평화당도 그런 무책임한 자세론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 공세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 이후에 어제가 이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었죠. 네. 정말 여야가 시끄럽습니다. 기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태까지 분위기를 좀 정리해 보면 그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죠. 네. 그리고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의 지명 철회까지 해서 정말 전국이 급냉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7명 중에 2명이 낙마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자유한국당은 추가 사퇴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남았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영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는 부적격 의견을 달겠다고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야당은 이 책임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조현욱 인사수석 동반 사퇴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후보자가 하나는 있긴 합니다. 네. 박영우 문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야권은 보자면 타겟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얘기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인사 검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야당은 지금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야당은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는 여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여당에서는 추가 낙마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꾸 야당 쪽에서 김현철,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이어가니까 무책임한 정치 공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검증이 철저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몸을 낮추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사실은 여권에서도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또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지명철회라는 건 또 자진 사퇴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는 검증 과정에서 뭘 잘못했는지 누굴 문책을 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또 내놔야 될 입장이기도 해요. 어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을 만나서 조금 세게 얘기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자꾸 이제 청와대 참모 문책론으로 이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자들이 조수석하고 또 조수석 2명의 조수석이죠. 그렇죠. 네,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네, 관한 질문을 하니까 윤수석은 문제가 없으니까 특별한 조치도 없다. 그리고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는데도 두 수석이 뭐가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예도 들었습니다. 최정우 후보자가 주택 3채를 보유한 건 알았는데 네. 후보자 능력을 높게 사서 장관으로 모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아들이 탄 포르쉐가 3,500만 원밖에 안 됐다라고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잘못이 없다는 건데요. 어쨌든 정권이 고위공직자 임명에도 책임이 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럼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를 내세운 청와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라면 이게 내용에 상관없이 태도에 대한 문제로 다시 그렇죠.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생기는 그럼요. 거고요. 네. 아무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넘겨지면서 뭐 사실은 결국 마무리는 청와대에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국회에 문 대통령이 이 4개 부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뭐 재송부 정말 많았는데요. 지난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일 다 꽉 채우면 사실상 4월 11일이 청문 보고서 송부 최종 시한인 겁니다. 그게 지나면 대통령이 임의로 지명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뭐 이 과정을 많은 뉴스에서 그동안도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채택서 보내면 청와대가 받아서 다시 해달라고 보내고 그럼 또 국회가 다시 받아서 반납하고 뭐 이런 이 과정이잖아요.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청와대가 일정 시한 이후에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4월 11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여기 또 날짜가 그렇죠. 겹쳐요. 그러면 그 앞에 뭔가 결론을 내고 싶을 거란 말이죠. 이 과정들 또 우리가 뉴스를 지켜봐야 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뉴스거리가 정말 매번 쏟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장관 후보자 낙마 관련한 여야 입장에 대한 뉴스 살펴봤고 또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다음은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축구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했던 한국당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남 FC 쪽에서는 우리는 막았는데도 한국당이 막무가내로 들어간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규정을 어긴 한국당 때문에 괜히 축구팀만 징계받게 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맹이 규정 위반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어서 홈팀 구단인 경남FC가 징계받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지금 내일이에요. 이제 재보궐선거가. 네. 재보궐선거가 뭐 그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또 집중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제건 뉴스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축구장에서 유세했던 내용, 자유한국당의 그 경남 FC 그 경기장에서 유세했던 내용은 계속해서 뉴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재보궐이 좀 홍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관심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요. 네. 좀 축구장 유세 논란 계속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내놨죠. 이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돈을 내고 입장권 표를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은 다수인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허용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조항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항을 위반해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서 행정 조치만 한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 그러니까 경기장이라는 거, 특히 축구는 축구협회에서 그 뭐 전 세계적인 FIFA에서부터 우리나라 KB 뭐죠?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 축구협회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규정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규정 자체는 또 없다는 거죠. 네, 뭐 서면 경고, 준법 촉구, 뭐 공명선거 협조 요청 이 3가지가 있는데 가장 낮은 수준인 행정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크게 잃은 건 없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근데 경남 FC가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네. 경기장 안에서 자기는 선거 유세를 안 된다고 만류했다. 그러니까 승강이까지 벌였지만 한국당이 밀어붙였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이게 만약에 계속 그 지금 최대 승점 10점 삭감까지 이어지면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축구를 잘 몰라서. 축구의 승점 제도라는 게 한 경기를 이기면 승점 3점을 줍니다. 그러면 승점이 10점이라는 건 적어도 3경기 이상 4경기까지 지거나 비겨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그 4경기 차가 벌어진다는 건 순위 경쟁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데미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승점 10점이라는 건 한 달간 열심히 해도 쌓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승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처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국당을 비난을 하면서 경남 FC는 최대 승점 10점 삭감 또는 무관중 홈 경기 2천만 원 이상 벌금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승점이 삭감되면 2부 리그 강등까지 걱정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네.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 선거가 어쨌든 갑질 선거운동으로 피해를 봤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 뭐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축구장에서는 선거 유세가 안 되는데 그 지금 경남 FC 측의 주장은 안 된다고 충분히 자유한국당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밀고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측에는 어떤 데미지가 없고 황교안 대표가 규정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이 처벌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애꿎은 프로축구 구단은 여러 가지 지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되는 거라서. 2부 리그 강등이면 정말 큰 중징계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정의당이 농구장에서 비슷한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앞서 우리 전민기 팀장하고 다뤘었는데 네.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3100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보도 요청합니다. 농구 경기장에서의 정치활동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KBL에 확인을 해봐도 농구 경기장 내 선거 유세에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경기를 즐기고 싶어서 간 경기장 안에서 정치인들이 유세 활동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뭐 이게 딱 맞아떨어지고 그거 괜찮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스포츠 정신하고도 약간 조금 뭐 배치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룰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지금 보세요. 룰이 말이 안 되게 자유한국당에는 어떤 데미지가 없고 경남 FC 구단에게만 데미지가 생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그 규정이 그렇대, 규정 없대, 괜찮대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이 재보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요. 창원 성산의 그 자유한국당 후보죠. 강기훈 후보의 지지 연설에 나섰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발언이 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논란을 빚을 만한 좀 말을 했습니다. 오전 서울시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선 되겠느냐, 이런 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을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이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그 창원 성산 지역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의당이 유세하는 걸 보니까 노회찬 정신을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자랑할 바는 못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정의당은 화가 났죠. 그렇죠. 네,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망언으로 극우 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신 공격과 판박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정치라는 게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이 발언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정쟁이나 아니면 자기들 기준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일부러 잡음을 유도하는 건지 뭐 그런 생각이 잡음을 들더라고요. 유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오세훈 전 시장이 얻는 게 과연 뭘까요? 참.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이라는 표현이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는 게 정의당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를 바라봤던 사람들의 그 순간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불쾌함, 이것 또한 자유한국당,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은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수사단장이라는 중책 맡으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오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범위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성범죄 부분도 바로 수사를 하시는 건가요? 현재 지금 기록 검토 중이라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한 후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의 이 사건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는데 수사단장으로 임명이 됐고 어제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 거죠. 네, 그 사무실이 서울 동부지검에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취재진 만나서 공정한 수사를 강조를 했는데 공소시효 관련돼서 논란이 많으니까 네. 여기 대해서는 법리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사는 좀 세 갈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뇌물, 그리고 성폭력 의혹, 그리고 청와대 외압 행사 의혹,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어쨌든 성폭력 수사를 해야 되니까 여성 검사들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이 2008년도에 춘천지검장을 지낼 때 이 여한섭 수사단장이 부부장 검사로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 밑에 있었죠. 네, 그 여단장이 뭐 지연이나 학연 그런 연고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김학의 사건 수사단의 그 업무가 어제가 첫날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수사단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네, 검찰 수사하는 거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특검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되게 오랜만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네. 여단장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과거 인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발탁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하면서 좀 친해졌다. 그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도 같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비아냥거린 건데. 난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얘기를 쭉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사실 최검찰 총장에 대해서는 무슨 여론 재판이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그리고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까지 수사 대상에서 좀 포함시켜야 된다. 제외된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결국은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그 수사 대상들이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사해야 된다. 이것도 뭔가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그런 특검법 발의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어떤 누군가를 조사해야 되는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보입니다. 이 내용은 좀 더 저희가 내용이 나오는 대로 더 살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건설업자 윤중천 씨, 김학의 사건 얘기하면 계속해서 얘기가 함께 나오는 인물이죠. 이 윤중천 씨가 지인 명의의 차명폰을 2개를 만들어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검찰이 당시에 수사를 미흡하게 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게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YTN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 윤중천 씨하고 그다음에 김학의가 자신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차명폰을 썼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 수사가 안 됐다라고 YTN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 씨는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년 동안이나 김 전 차관에게 차명폰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별장 성범죄가 벌어졌던 그 당시에도 차명폰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차명폰에 학이형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형이었다는 거예요. 형 동생하고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특별수사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얘기들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얘기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성실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끊이지 않는 등장인물 중에 또 한 명이죠. 가수 승리. 성접대 의혹을 계속해서 그 수사를 한다라고 경찰에서는 얘기를 했었고 일부 정황들을 확인했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좀 그 여성 서너 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은 특정 카카오톡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접대 정황이 담긴 진술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예인 공권력 유착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총장으로 지목됐던 윤모 총경은 청탁 금지법 혐의가 추가돼서 입건됐습니다. 이른바 그 김영란법이죠. 네. 그 콘서트 티켓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도 빅뱅 콘서트 3장. 네, 비싼 티켓이에요.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재벌가 3세들이 마약 구매한 혐의 이것도 뉴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4월 11일 또 진행이 되는데 이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 발표도 있었고 이런 내용들 준비는 됐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 늘 전해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오늘 뉴스가 될 장소, 인물, 이슈들에 대해 미리 만나보죠. 투데이 스케줄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